Charitable Remainder Trust와 Private Foundation의 주요 차이점을 절세도 달성하고 자선 활동도 하는데 트러스트냐 파운데이션이냐 어떤 게 더 유리하냐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제 저희 고객 상담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자선기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셨어요.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이게 상장 주식인데 매도하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낼 것 같다. 근데 세금도 안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변호사님 영상에 자선기관을 활용하면 세금도 줄이고 자선활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자선기관의 종류에 트러스트와 파운데이션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에 적절한 상황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골라달라라는 그런 질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 개인 자선기관을 통해서 절세도 달성하고 또 자선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트러스트가 좋겠느냐 아니면 파운데이션이 좋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였었죠.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을 바로 드리자면요. 이분의 경우는요. 파운데이션,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더 정답이었다입니다. 그러면 왠지 한번 살펴보죠.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은요. 미국 법 그리고 텍스 앤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바로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 개념인데요. 트러스트라고 하면요. Charitable Remainder Trust입니다. 그 밖에 다른 Charitable Trust 있는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세한 설명은요. 참고 영상 있죠. 지금 썸네일에 나가는 과거 영상을 보시면 더 디테일한 이 Charitable Trust의 어떤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간단하게는요. 이 Charitable Remainder Trust, Charitable Remainder, 남는 거죠. Charity한테 Remainder가 간다라는 뜻인데 신탁을 설정해서 그래서 나의 재산을 그 신탁으로 옮기고 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가져간다라는 거죠. 나 또는 어떤 나의 배우자일 텐데요. 지급하고요. 일정 기간, 대체로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를 지정하는데요. 그 기간이 끝나면 자녀 재산을요 지정된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속하는 그런 신탁 구조를 말합니다. 자, 자선기관에게 최종적으로는 남는 자산을 주는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이 트러스트 자체가 자선기관으로서의 어떤 성격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선기관, 트러스트가 자선기관이기 때문에 이 자선기관이 매각하는 자산은 양도세가 면제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트러스트를 통해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유예하고요. 또는 면제받고요. 또한 내가 남기는 재산이 자선기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나의 생애에 걸쳐서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그게 Charitable Remainder Trust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Private Foundation인데요. 이 경우는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하는 어떤 비영리 법인으로서요. 재산을 이러한 파운데이션에 기부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내가 자선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설정자, 그러니까 이러한 파운데이션을 설립한 사람이 직접 이 자산 관리도 하고요. 또 배분과 관련된 것도 통제하면서요. 다양한 자선 활동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선활동이 뭔지를 좀 간단히 살펴본다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교회 기부, 고아원 기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분야에서 자선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교육 지원을 들 수 있겠죠. 뭐 학교를 설립한다거나 도서관, 뭐 IT 센터, 교육용 장비를 기부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될 것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장학금 제공하는 게 있겠죠. 저소득층이 됐건 아니면 우수 학생이 됐건 아니면 특정 분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제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도 가능하겠죠. 의료시설을 확충하는데 내가 그만큼의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병원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또는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의료 연구가 해당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거예요. 저소득층 또는 노숙자들 또는 뭐 이주민들, 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어떤 센터 지원 같은 것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겠죠. 사회적인 약자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자선활동에 들어갈 겁니다. 또 노인뿐만 아니라 약자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내가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다. 뭐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환경보호에 대한 것도 당연히 들 수 있을 겁니다.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Charitable Remainder Trust와 Private Foundation의 주요 차이점을 테이블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법적 구조는요, 체리터블 트러스트는 당연히 신탁이겠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은 쉽게 보면 그냥 코퍼레이션이다. 비영리 법인이다. non-profit corporat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느냐와 관련해서는요, 체리터블 트러스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대체로 나의 생애에 걸쳐서는 설정자, 수익자가 그 수입을 가져가고요. 일정 퍼센트 또는 일정 금액입니다만, 그리고 남는 금액은 ultimate beneficiary라 그래서 사후에 또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선단체로 주게 된다는 그런 얘기였었죠. 이에 반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은요, 직접 설정자가 설립한 사람이요, 기부금을 직접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제상의 혜택 면에 있어서는요, Charitable Remainder Trust는 일단 내 재산을요,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거기에 넣을 때 일부에 대해서 자선기관 세금 공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트러스트에 옮겨진 재산은요, 계속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트러스트 자체가 비과세 면세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이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의 경우는요, 기부 시점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 벌어들이는 수익이라는 것은요, 비과세입니다만, 다만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은 자선 활동에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배분 5% 룰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정도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제권이라는 걸 든다면은 사실 트러스트는요, 나의 생전에는 반드시 자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는 거예요. 내 생전에는 그걸 잘 불려서 내가 가져가는 거죠,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서 내 사후에 자선기관에 주는 거니까 실제로 이 신탁 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내가 통제권을 갖고, 그러나 신탁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자산을 자선기관으로 주게 되니까 더 이상 내가 자산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물론 여기서도 이러한 베네피셔리를 내가 운영하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불가능한 건 아니겠으나, 그럼에도 프라이빗 파운데이션과 비교해서는 어떤 통제권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제한될 것이다. 사후에요. 그렇다는 것이고,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은요, 내가 비영리 목적의 활동을 직접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의 관리와 배분에 대해서는 통제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운영 의무, 당연히 트러스트는 나의 생애 기간 동안에는 투자를 잘해서 내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할 수 있으니 단순할 것이고요. 그에 반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은 면세기관으로서 운영에 있어서 엄격한 IRS의 의무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다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만, 체리터블 트러스트는요, 내가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분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데, 반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은 매년 5% 자산 규모의 5%씩은요 이러한 자선 활동에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언제 누가 하냐에 대한 그런 질문일 텐데요. 앞서 많이 말씀을 드린 거기도 합니다만, Charitable Trust 같은 경우, Charitable Remainder Trust 같은 경우는요, 당장 내가 자선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기부금 공제라던가 비과세 혜택이라던가 또는 비과세 수익, 비슷한 말이겠죠. 그리고 또한 나의 라이프타임 동안에는 그 트러스트로부터 일정한 수입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요.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자선기관에 대한 기부는 사후에 하겠다라는 그런 분들이라면 Charitable Remainder Trust가 프라이빗 파운데이션보다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수익에 있어서의 안정성, 즉 설정자와 설정자의 가족이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재정적인 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제 혜택은요, 계속 마찬가지로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왜? 트러스트 자체가 미래에 기부하겠다라는 약속을 토대로 트러스트 자체가 면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간편성이요, 당장 자선활동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역시 당연히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은 언제 누가 하냐라는 거죠. 상대적으로요, 자선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이 지금 당장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해당 자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 자산을 활용하는 데 대한 관심이 없어야 되겠죠. 왜? 나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의 자산을 옮김으로써 더 이상 내가 개인적인 사익을 해당 자산으로부터 받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자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은요, 통제권을 내가 온전히 다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할 수 있는 자선 활동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파운데이션은요, 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가족 구성원들을 계속해서 디렉터로 고용하고 계속해서 활용해 나감으로써 나의 레거시가요, 대대손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지속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각각의 이 자선기관, 자선단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보면요. 먼저 Charitable Trust요, CRT의 경우는요, 고액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가 수익 흐름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상속세도 줄이고요, 또
사후에는 자선 기부를 계획할 때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전에 어떤 사례로서 영상을 제가 찍었을 때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썸네일일 텐데요. 60대 자산가가요. 가치가 많이 오른 어떤 부동산 또는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매각했을 때 양도세가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고 이렇게 판 자금을 가지고 내가 평생 소득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자선기관 트러스트니까요. 자선기관으로서의 면세 혜택을 톡톡히 누리는 그 사례를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요. 참고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부동산, 주식과 같은 고액의 어프리시에이트된 그런 자산을 매각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은퇴 소득을 마련하고 사후에 기부 계획을 수립하는 분들이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은요. 어떤 경우요? 가족 이름으로 자선활동을 지속하거나 어떤 특정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번에 제가 상담하신 분도요. 주식이 많이 가치가 올랐단 말이죠. 이걸 좋은 일에 쓰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선교사들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활동, 본인이 어떤 선교 활동에 활용하고 싶다라는 거였었어요. 단순히 이거를 교회에 내가 기부함으로써 잘 써주세요가 아니라 본인이 그걸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분이었었거든요. 따라서 가족재단을 설립하고 지속적인 장학금을 지급한다거나 어떤 사회적인 사업,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공익 목적의 사업을 펀딩하는 데 있어서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을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Charitable Remainder Trust 그리고 PF가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요. 대표적인 내가 미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 자선 기관이고요. 먼저 CRT는요. 세제 혜택 그리고 수익의 안정성을 나의 생애 기간 동안에 원하는 경우에 적합하다라는 것. 이었었고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은 이에 반해 나의 적극적인 자선 활동을 지금 당장 또는 조만간 하면서요.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장기적인 통제 그리고 레거시를 크리에이트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구조다. 자선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자선기관을 통한 절세 및 자선 활동, 특히 대표적인 프라이빗 파운데이션과 CRT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는지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또 주변에 많이 계시겠죠.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